자, 그럼 다음 넘어갈게요. 자, 완성된 영역을 보면은 일단 첫 번째 영역은 높이가 그 부모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이렇게 부모를 가득 채우고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 영역이 이렇게 좀 색깔이 좀 달라요. 그 다음에 그 about me라고 해서 이제 자기소개하는 부분이 들어있고, 그리고 스킬 포인트하고 상태에 대한 점수,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영역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일 꼭대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인트로듀스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포트폴리오 타이틀부터 여기까지가 두 번째 영역. 그리고 요만큼이 다시 세 번째 영역이에요. 상대적으로 첫 번째 영역에 들어가는 게 좀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introduce.js에 추가적으로 이제 코드가 들어갈 건데요. dataset.js랑 그 다음에 아까 칼라스, 미디어 쿼리 뭐 이런 것들 미리 아까 임포트 해놨었죠. 네, 저도 이제 다시 추가를 했고요. 이 데이터셋 파일 안에 보면은 이렇게 introduce,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컨택트 이렇게 영역별로 들어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introduce 쪽만 넣어드렸어요. introduce에 들어가 있는 것들 보면은 이제 헬로에 메시지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bout me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타이틀, 제목, 서브 타이틀, 그리고 컨택트라고 해서 여기 메시지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영역은 이제 포토박스라고 해서 다시 하나 넣었고요. 자, 여기서 다시 my name 들어있고, 지금 여기는 지금 my name이라고 같이 들어있는데 데이터 파일을 읽어드리면은 프론트엔드 스튜던트라는 값이 여기 들어갈 거예요. 여기 들어갈 img는 이렇게 데이터 파일에 이렇게 슬래시 붙어 되어 있는 경우는 퍼블릭 폴더 안을 의미한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아까 올려드렸을 거예요. 네, 스텝 3이라고 배포해드린 거 보시면 퍼블릭 폴더 안에 들어갈 img 폴더도 있을 거고요. 그 안에 이미지 파일 하나 들어있을 겁니다. 이따 추가 이미지 또 배포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텍스트는 여기 msg라는 거에다 이제 넣어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도 이 타이틀 문구는 스킬 안에 타이틀로 넣어놨고요. 요 하나하나가 이제 섹션이라는 배열인데 아이콘 이름 미리 넣어놨고요. 그리고 네임 값, 그 다음에 스테이트 90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영역 다음 영역 화면에 보여질 모든 정보를 그냥 데이터 파일로 뽑아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만 바꾸면 여기서 아이콘도 같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이콘 이름을 요걸 갖다 읽어서 쓸 거예요. 그 밑에 여기 포인트라고 들어가는 부분 14 플러스 파트너 55 프로젝트 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에 보여질 영역도 갖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introduce.js에서는 제일 먼저 이 데이터셋 안에 introduce라고 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 introduce 안에 다시 저마다 hello, about me, 포토박스, 스킬, 포인트 이렇게 5개의 세부 영역이 있으니까 dataset.introduce로 접근한 다음에 이 5개 정보를 분리를 할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분리된 정보들을 콘솔을 통해서 잘 출력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개발자 도구 열어놓고 새로 고침했을 때 각각의 영역들이 이렇게 잘 출력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완성해 놓은 거는 요 높이 값이라든지 글자에 관련된 특성들이 전부 그 글로벌 스타일에 의해서 지금 잡히고 있는 건데, 여기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부분만 사이즈라던가 요 배경 같은 게 좀 특출나게 다르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그냥 똑같은 높이랑 글자 특성이에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섹션에 대해서만 여기에 적용될 CSS에서 타이틀의 높이 값과 이 헬로라는 영역의 배경 색깔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여기서 따로 이렇게 넣어준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하면 첫 번째 영역만 높이 들어가고 여기 이렇게 배경 들어가는 거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MSG1 인트로듀스에 출력되는 거 첫 번째 거요. MSG1하고 MSG2라고 하는 값이 있잖아요. 이 첫 번째 정보가 출력된 게 보면은 헬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첫 번째 출력할 게 hello.msg1, 여기도 hello.msg2, 이렇게 데이터 파일에서 읽어온 내용을 출력해 주면은 여기 고정적으로 들어간 텍스트가 아니라 데이터 파일에 의해서 출력된 콘텐츠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코딩이라고 하는 건요, 결과적으로 그냥 껍데기만 하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는 이렇게 별도의 데이터 파일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고, 나중에 이 데이터 파일만 우리가 백엔드한테서 받아오게끔 AJAX 구현으로 바꿔치면은 모든 컨텐츠는 백엔드한테 받아오고 프론트엔드는 단지 그걸 출력해주는 스킨 역할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번 영역이요. 여기 이렇게 이제 색정이 나와 있는데, 요 부분을 이제 about me라고 하는 클래스로 이만큼의 영역을 div로 일단 잡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h2 태그 넣고 h3 태그 넣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단순히 텍스트니까 p 태그로 넣고요. 여기가 이제 또 가로로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을 일단 div로 묶은 다음에 여기 이렇게 또 두 개로 나눠야죠. 자, 여기서는 h4 태그로 제목 넣고 img 태그 넣고요. 여기는 그냥 텍스트만 출력해도 되겠네요. 아니면 p 태그로 묶던지요. 이런 식으로 이제 태그가 어떻게 들어갈지를 슬쩍 그려본 다음에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여기에서 뭐 HTML 태그가 목적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모양은 결국은 CSS가 다 잡는 거기 때문에 그냥 HTML은 적당히 넣으시면 돼요. 제가 아까 여기 용도별로 태그를 좀 다르게 사용을 했잖아요. 이거 다 div 태그로 넣는다고 해도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차피 글자 크기 간격 같은 건 CSS로 다 잡는 거니까. 실제로 꽤 많은 사이트, 2010년도 쯤에는요, 그냥 시멘틱이고 뭐고 안 가리고 그냥 다 div로 넣었어요, 진짜. 그게 하도 심하니까 이제 나중에 웹 접근성이라느니 그런 개념을 좀 들먹이기 시작한 거지, div. 그 안에 뭐 img 들어가고 div.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자기소개 영역을 일단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 자기소개 영역하고 짝을 지어질 스타일드 컴포넌트 부분도 클래스로 이제 하나 만들어 놔야죠. 그래야 요 안에 들어갈 클래스들을 이제 만들어 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출력될 내용은 이 about me라고 하는 정보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건데요. 보시면은 타이틀, 서브 타이틀, 컨텐트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밑에 포토 관련된 거는 여기 따로 제이슨이 또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갈 정보만 일단 이렇게 about me 안에 타이틀, 서브 타이틀, 컨텐트라고 넣겠습니다. 그러면 저 정보에 의해서 출력되는 내용이 밑에 이렇게 나온 거죠. 현재 여기 백그라운드 컬러가 지금 초록색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배경까지 같이 나온 거고요. 이거 이제 주석으로 막아주고 여기 들어갈 내용부터 하나씩 코딩해주면 돼요. 자, 전체 넓이를 1100픽셀로 잡고요. 가운데 정렬한 다음에 상하좌우 마진 좀 줬습니다. 네, 이렇게 마진 잡혀 있고요. 미디어 컬이 넣었을 때는 이 마진 간격만 좀 줄여줄게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H2 태그로 제목 넣어놨었거든요. About me 안에 있는 H2 태그였어요. 글자 크기, 색상, 아래쪽으로 좀 밀어주고 가운데 정렬. 미디어 컬이 들어갔을 때는 글자 크기 조금 줄여주고 마진 보통 줄여주고. 그러니까 데스크탑에서는 이렇게 사이즈나 여백을 이렇게 줬다가 모바일에서는 지금 사이즈나 간격 같은 걸 좀 줄이고 있잖아요. 이게 제대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모바일 UI도 포토샵 같은 걸로 디자인을 한 다음에 측정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타이밍에 이런 미디어 컬이 들어가 주는 겁니다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수치값은 그냥 제가 지금 다 감으로 찍은 거예요. 그냥 보통 이 타이밍에 이런 거 들어갑니다. 그 내용 전달만이 목적이지 수치값에는 크게 연연하지 마세요. 자, 그럼 요 about me라고 하는 텍스트 이렇게 사이즈 잡아준 거고요. 옆으로 해석도 줄이면 글자가 좀 줄어들 거예요. 조금 줄어드는데 그게 크게 티는 안 나요. 좀 많이 티가 나고 싶으면 여기 16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탁 줄어든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타이밍에 좀 줄여줘야 됩니다. 그거만 말씀드린 거지 수치값은 크게 그렇게 의미 주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여기 알러브 포토그래피라고 하는 서브 타이틀이 있었어요. 얘도 비슷하게 잡아주면 돼요. 자, AT3 태그 글자 크기, 굵기 그리고 아래쪽으로 여백 좀 밀어주고요. 얘는 기울인 꼴, 색깔, 가운데 정렬 그리고 미디어 컬이 넣어서 이 타이밍에 요런 항목들 조금씩 줄여주면 좋습니다. 여기 가운데 내용이 이렇게 잡혔고요. 그 밑에 P 태그 라이네이트 글자 크기, 마진 보통, 글자 굵기 그리고 미디어 컬이 코드 양에 적합한다는지 모르겠는데 코드 양에 쫄지 마세요. 영역을 잘 나눠놓고 그거 하나만 넣고 보면은 그렇게 대단한 코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영역을 나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익숙하시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평소에 웹페이지 많이 보시면서 이거는 어떻게 나눠질까 한번 이렇게 한번 그 위에다 대고 그려보셔야 돼요. 자, 그 밑에 이제 이렇게 사진하고 같이 들어갈 영역을 좀 준비를 할 거예요. 자, 요것도 이제 자기소개 영역 안에다가 넣을 거고요. 자, 이렇게 div 잡고 플렉스 div를 하나씩 더 넣어주고요. 여기는 제목하고 그림인데 이쪽은 본문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 박스 자체를 p 태그로 잡겠습니다. 자, 그럼 요 밑에다가 이제 div로 영역 하나 더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 영역을 잡아줄 거니까 그쪽 영역은 포토박스라고 클래스 줬어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그냥 텍스트만 있었으니까 p 태그로 잡아줬고요. 요 안에 이제 제목이 들어가는데 제목은 일단은 유저 아이콘 하나 넣어주고 데이터 파일에 있는 photobox.myname이라는 값, 이 포토박스에서 myname 요 값을 갖다 놨고요. 그 밑에 그림은 요걸로 걸어줄 거예요. 그래서 h4 태그 밑에 img 태그 넣고요. 자, 요 그림은 그 퍼블릭 폴더 안에 img 안에 미리 넣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밑에 p 태그에는 포토박스 안에 있는 msg라는 값 넣습니다. 데이터셋 파일 보면은 여기 msg 요 문구예요. 자, 일단 이렇게 들어는 갔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 about 박스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걸면은 얘랑 얘가 가로로 배치될 거예요. 자, 요 안에 있는 about 박스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먼저 걸면은 이렇게 가로로 배치가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폭이 줄어들어도 플렉스는 죽어도 줄바꿈을 안 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모바일에서는 텍스트가 밑으로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간이 좁으면 줄바꿈 해라 라고 플렉스 랩을 줍니다. 그러면 공간이 좁아지면, 나중에 좁아지면 이게 줄바꿈이 될 거예요. 지금 텍스트가 많으니까 줄바꿈이 됐죠. 자, 왼쪽에 있는 포토박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p 태그 각각 넓이를 50%씩 줄게요. 자, 이 포토박스라고 하는 클래스랑 그 밑에 있는 p 태그한테 위드스를 각각 50%씩 줄게요. 그러면 플렉스가 걸렸으니까 이렇게 들어왔겠죠? 자, 이제 왼쪽부터 다시 잡을게요. 자, 위아래는 괜찮은데 좌우에 여백을 35픽셀 정도 주겠습니다. 너무 가장자리에 붙어 있어서요. 이렇게 해서 여백을 좀 줬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사이즈에서는 이렇게 50%를 계속 유지하니까 결국은 겹치잖아요. 이제 그래서 모바일 사이즈에서는 요 한 칸이 100%가 되게끔 미디어 쿼리를 줄게요. p 태그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있는 p 태그도 모바일 사이즈에서는 넓이가 100%가 되게끔. 그럼 데스크탑에서는 각각 50%, 50%니까 이렇게 될 텐데
모바일 사이즈에서는 넓이가 각각 100%가 되고 줄바꿈 허용하니까 얘네가 이렇게 배치가 된다는 거죠. 지금은 50%인데 모바일 사이즈 가면은 이렇게 100%. 지금 겹치는 거는 여백을 잡다 말아서 그래요. 자, 포토박스 안에 있는 제목입니다. H4택으로 준비했었고요. 글자 크기, 색깔, 여백. 자, 지금은 왼쪽 정렬인데 모바일에선 가운데로 붙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저 아이콘 있죠? 아이콘 오른쪽으로 간격 좀 줘서 글자를 조금 밀었습니다. 이렇게 잡아준 거고요. 지금은 왼쪽에 붙어 있는데 모바일 사이즈로 가면 이렇게 가운데로 온 거죠. 자, 지금 그림 사이즈가 조금 애매해요. 그림 사이즈는 자, div 태그가 지금 요만하거든요. div 태그 사이즈가 요만하고 지금 여기는 패딩이에요. 근데 그림이 훨씬 크니까 삐져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의 크기를 가로를 100%로 줘버리면은 자기 부모 안에서 가득 채우고 끝나겠죠. 삐져나가지 않고요. 그래서 H4 밑에 있는 img는 위드스를 100%로 바꿉니다. 그럼 이제 그림이 삐져나간 게 없어질 거예요. 자, 위쪽에 텍스트 뭐 여기부터 지극히 그냥 제가 봤을 때 마음에 들 때까지 한 거예요. 위에가 제목이니까 요 글자가 그림에 맞춰서 요 정도 높이에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높이를 채우다 보니까 위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백을 좀 줘서 밑으로 내릴 거예요. 그래서 요 피태그한테 패딩 탑 40 이렇게 맞춘 거죠.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스킬 점수가 있어요. 요거는 제목 뿌려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요만큼 한 세트를 둬서 아이콘, 타이틀, 그 다음에 그래프인데요. 요 그래프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은 div 두 개를 중첩을 했어요. 일단은 div를 하나 쫙 깔아요. 배경 색깔은 연한 회색을 깔아요. 연한 회색의 배경이 깔리죠? 만약에 요 길이가 이제 한 500픽셀 정도 된다고 쳐요.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div를 하나 더 넣어요. 근데 넓이를 90%만 줘요. 그럼 부모 기준으로 90%니까 넓이가 요만해지겠죠. 그리고 배경 색깔을 진하게 줘요. 그러니까 div 태그 두 개를 중첩을 한 거예요. 부모 거는 사이즈를 적당히 주고 자식은 부모를 기준으로 몇 %만 넓이를 가져라. 그럼 부모 배경이 연하고 자식 배경이 진한 색깔이면은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자, 자기소개 부분 밑에 이제 스킬 점수를 표현하는 부분 이렇게 넣고요. 스킬점 타이틀만 먼저 출력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여기 제목이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스킬 안에 보시면 타이틀 있고 그 다음에 섹션이라고 하는 배열로 들어가 있어요. 반복문 돌면서 처리하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잖아요. 스킬 안에 섹션을 가지고 반복을 돌릴 거예요. 자, 일단 div 하나 걸어주고요. skill.section.map. 자, 콜백 함수 걸어야 되니까 v랑 i 놓고 화살표 함수 괄호 열면 무조건 바로 닫으세요. 이 안에서 return 괄호 열고 닫고 이제 이 안에서 반복문을 돌면서 출력해주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 주시면 돼요.
div 클래스 네임은 스킬 섹션이라고 걸어주고요. 반복문 안에서 처리하는 모든 요소는 키라는 속성을 가져야 되죠. 자, 그럼 여기서 V가 의미하는 게 요거 하나예요. 이제 아이콘, 이름, 스테이트 요거를 활용하면 됩니다. 자, H3 태그 놓고요. 클래스 네임에 문자를 결합시켜야 되잖아요. 클래스 두 개를 넣으려면. 그러니까 FA 솔리드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변수 이걸 역다운표로 묶어요. 그러면 이 변수의 값이 이 자리에 출력이 되는 거죠. 왜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let a는 월드다. 그러면은 console.log라고 하면서 역다운표로 묶어요. 그래서 hello 한 칸 띄고 a라고 하면은 요 자리에 a가 저장하고 있는 값이 출력이 되는 거였어요. 이걸 그대로 응용했어요. 고정으로 갖는 클래스 이름은 그대로 넣고 아이콘을 결정하는 클래스 이름을 변수에 담아갖고 넣은 거예요. 얘가 V라 그랬잖아요. V.아이콘이니까 요 카메라라는 값이 요 자리를 대체하겠죠. 자, 이렇게 I 태그, 스팬 태그 넣었고요. 그 밑에는 div 두 개를 중첩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div 클래스 네임으로 바 컨테이너 부모 하나 잡고 클래스 네임 바 스타일 걸었습니다. 넓이를 자 다시 문자를 결합했습니다. v.state%. 그럼 데이터셋에서 90이라는 값을 갖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90이 딱 들어가면 90%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반복문 돌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 이 녀석들의 CSS 잡아볼게요. 자, 스킬 점수를 표현하기 위한 점 스킬이라고 하는 영역 잡아놓고요. 자, 요 영역도 기본적으로 넓이, 가운데 정렬, 여백. 조금 넓이랑 영역 잡아줬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H2 태그요. 이제 조금 빨리빨리 갈게요. 자, 글자 크기, 아래쪽 여백, 가운데 정렬, 글자 색상, 모바일에서 적당히 줄였습니다. 잡아줬고요. 자, 그 다음에 스킬 섹션. 요만큼, 요 한 세트가 스킬 섹션이에요. 이제 반복문 돌면서 출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스킬 섹션 안에서 H3 태그 글자 크기 좀 잡아줬고요. 폰트 웨이트 잡아줬고 자, 뭐 이렇게 잡았는데 클래스 네임이 대소문자 틀렸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요거 대문자로 썼잖아요. HTML이었으면은 대소문자 따위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요 영역 안은 HTML의 탈을 쓴 자바스크립트라는 거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대소문자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아마 개발자도 보면 벌써 에러 메시지 나왔을 거예요. 네. 자, 나오잖아요. 요게 있는데 혹시 이거 의미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대소문자 잘못 까딱하면은 이것 때문에 살짝 빈정상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잘 안 쓰는 CSS 속성을 하나 넣었는데요, 여기. 원래 글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에 제가 레더 스페이싱, 단어 간의 간격을 8픽셀로, 글자 사이사이 간격을 8픽셀로 띄웠어요. 이렇게 글자 사이사이를. 나름 좀 이뻐 보이게 한다고 가진 노력은 다 했는데 그래서 요거밖에 안 되니까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90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div 두 개가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다 컨테이너랑 그냥 다. 자, 스킬 섹션 안에서 다 컨테이너 영역한테 높이 35픽셀, 배경 색깔은 되게 연한 회색, 그리고 아래쪽 여백 30픽셀 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 지금 div가 하나씩 더 있어요. 일단 얘네들도 모바일에서는 사이즈를 좀 이렇게 적당히 줄여주고요. 이 안에 바라는 클래스를 갖는 div가 하나 있는데, 일단 높이를 부모 안에서 100%로 주고, 그 다음에 배경 색깔을 조금 진하게 줬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되냐? 아까 얘네들의 각각의 넓이는 요 안에서 인라인 스타일로 각각 줬잖아요. 만약에 이게 안 들어갔으면은 기본적으로 부모를 가득 채우는 거니까 꽉 차겠죠. 이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스타일에 대한 넓이만 강제로 조절한 거예요. 서로 다르게 보이게끔. 자, 그 밖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 그 다음에 글자 색상 흰색. 근데 아직 글자가 위에 붙어 있어요. 자, 디스플레이 플렉스 걸고요. 그 다음에 저스티파이 컨텐츠랑 얼라인 아이템스를 다 가운데로 주면은 완전 중앙으로 떨어지죠. 자, 모바일에서는 이 그래프의 높이가 조금 줄어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배경은 가득 채워야 되니까 div를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넓이가 또 제한되어 있으니까 div를 하나 더 놨어요. 그 안에 요만큼씩 div가 하나씩 잡히는 거고요. 여기서 div.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이 상태에서 얘한테 플렉스를 걸어서 같은 간격으로 얘네들을 펼쳤습니다. 자, 여기 출력되는 정보들도 데이터셋에 보면은 이 포인트라고 해서 배열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걸 반복문 돌면서 출력을 해줄 거예요. 전체 넓이를 잡을 거, 그 다음에 컨텐츠 영역의 넓이 제한할 거, 포인트점 맵으로 반복 돌면서 하나씩 이렇게 출력해 주면은 이제 각각의 항목이 밸류와 텍스트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이렇게 출력되는 거 확인을 했고요. 자, 이 포인트라는 영역부터 이제 스타일 또 잡을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배경 색깔을 좀 진하게 해서 가득 채워보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배경 색깔이 진한 색깔로 이렇게 쫙 들어가고요. 가득 차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 포인트 컨테이너라는 div를 또 만들어 놨어요. 얘를 이 안에서
넓이 1200 정도 잡아주고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여백을 적당히 줬습니다. 요 안에서 이제 넓이가 이렇게 제한된 영역으로 갖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요 두 개 단위로 지금 div 하나씩 한 세트니까 디스플레이 플렉스 걸어서 또 가운데로 몰고요. 자, 디스플레이 플렉스에서 가로 배치를 먼저 시킨 다음에 스페이스 비트윈을 주면은 저스티파이 컨텐츠를 스페이스 비트윈으로 주면은 요 사이사이 간격이 다 똑같아지죠. 모바일에서는 각각 여백만 좀 이렇게 다르게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 포인트 아이템이라고 줬어요. 자, 어차피 4개밖에 없으니까 넓이를 개당 25%로 줬습니다. 가운데 정렬, 글자 색상, 그 다음에 마진 이렇게 잡아주면은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모바일에서는 각각 개당 넓이를 50%로 바꿉니다. 그리고 부모가 줄바꿈을 허용하고 있으니까 이제 모바일 사이즈가 되면은 한 줄에 4개가 아니라 한 줄에 2개씩으로 재배치되는 거죠. 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들, 얘네들 이제 한 번에 갈게요. 네, 포인트 밸류 쪽 크기, 굵기, 여백, 포인트 텍스트도 크기, 굵기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자, 요만큼 이제 첫 번째 영역이에요. 이제 나머지 2개는 이제 요거보다는 좀 간단한 거죠. 자, 제가 무려 50분이나 떠들었네요. 아, 아니구나. 10분부터 시작해서 40분 떠들었네요. 네. 녹화 시간이 37분 정도 됐어요. 일단은 잠깐 4시까지 쉬시고요. 요거 실습 시간은 제가 타임 리미트 안 걸게요. 분위기 봐서 아까처럼 조금 조용해졌다 싶으면 그때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잠깐 한숨 돌리시죠.